안녕하십니까. 육아하며 주식하는 수은파파인데요. 오늘 시장이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. 코스피가 6732고 마이너스 2.6%, 코스닥은 그래도 플러스 1.5% 하고 있는데 이거를 코스닥을 지금 올랐다고 봐줘야 될지 그동안 정말 처참하게 말 그대로 빠졌기 때문에 반등 매수세 정도로 지금은 볼 수 있을 것 같고, 코스닥에서 지금 바이오가 좋잖아요. 미국에서 뭐 바이백을 한다고 한다. 그래서 장기물을 금리를 컨트롤할 것이다,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어쨌든 금리를 좀 인하하는 방향으로 반응한 것이 아닌가, 이 정도의 아주 러프한 해석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,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특징적인 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8%대 추락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시장이 이제 바뀌었구나를 정말 이제는 체감을 해야 된다. 이전에 6월에 하락 전까지 쭉 이렇게 그동안 창승장을 이끌었던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잖아요. 그동안 외국인들이 팔든 기관이 팔든 개인들이 막 사가지고 그냥 올렸거든요. 실적 좋다고 하면서 보고서도 계속 나오고, 지금 삼성전자 역사상 최대 주주환원 발표하고 나서 떨어지는 거라 또 충격이 큰데요.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8% 추락, 그룹주도 다 떨어지고 코스피 3% 밀리고 외국인 3조 매도, 개인만 지금 사고 있어요.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? 주주환원 기대 되돌림이라고 하지만 마이너스 8%씩 떨어지는 거를 세론이라고 보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. 마이너스 8%는 최근에 극심한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큰 하락폭이에요. 그럼 무슨 이슈가 생긴 거냐? 그런 것도 특별히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고, 근데 아니 삼성전자 실적 그렇게 잘 나오는데 막 적자 내는 그런 바이오 기업이 지금 오르는 게 말이 되는 거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.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를 갖고 왔는데, 수급이 우선하는 시장입니다.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 마이너스 8% 급락과 코스피 시장의 현실,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가가 밀린다, 수급의 위력 말씀드리고 싶고, 저희가 어떻게 생존할 거냐, 이 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사실은 원래 국장이 이래요. 충격의 충돌, 그래서 실적 호조와 주가 폭락이 같이 있다, 상반되잖아요.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. 삼성전자는 지금 마이너스 8% 빠지고, 근데 문제는 역대급 실적, 역대급 배당을 발표했음에도 떨어진다는 게 충격이고요. 코스피 지수 하락 마이너스 3%, 주주환원 기대감 되돌림이라고 하는데 그냥 심리가 안 좋아진 것입니다. 심리는 수급이고요. 외국인 순매도가 3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기관도 1조 매도하고 있고요. 개인이 2.8조 순매수하고 있는데 택도 없죠. 예전 시장은 어땠냐면 외국인이 7조씩 팔았는데도 오르는 때가 있었어요. 뭐 큰 폭으로 오른 건 아니지만. 그러니까 그때랑 시장의 그 수급의 성격이, 지금의 외국인 매도는 때려치면서 파는 그런 매도를 볼 수 있는 거고, 이전에 외국인이 팔았는데 올랐던 거는 개인이 급하게 사고, 그러니까 올라치면서 사고 외국인은 받쳐주는 그런 매도였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보면 말 그대로 수급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장이에요. 사람들이 팔면 떨어지고 사면 오르고 펀더멘탈을 압도한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우리 주식시장은 역사상 이 정도 주주환원 한 적 없습니다. 잉여연금의 50% 이상은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. 올해만 그런가요? 내년? 내후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, 수급의 향방이 주가를 결정한다. 수급이라는 거 되게 추상적이야. 그냥 사고 팔았다는 거잖아. 네, 맞아요. 근데 사고 팔 때 그전에는 뭐가 있을까요? 사람 심리가 있는 거죠. 떨어질까봐 무서우면 파는 거고요. 내가 가만히 있다가 수익을 놓칠 것 같으면 사는 거거든요. 수급의 향방, 그러니까 심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우선돼 있다. 그래서 이전까지는 수급 필요 없어, 야 외국인이 팔든 말든 사서 무조건 올려, 실적 좋으니까 올라갈 거야, 이렇게 해서 기대감으로 버텨왔었는데, 지금은 그 기대감으로 버티기엔 외국인 기관의 물량의 압박이 굉장히 많아졌다, 전면적인 조정을 유발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저는 7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국장 고유의 법칙이에요. 기본적 분석이 좀 편화됩니다. 야 실적 좋다고 주가 가냐? 그럼 다 돈 벌었지? 이런 거. 야 재무제표 안 봐도 돼. 야 차트 봐. 뭐 월봉상으로 세계 봉이 5개월선 넘어가면은 이제 추세 전환하는 거야, 뭐 이런 거. 사실 요즘 나오는 책에도 그런 거 엄청 많거든요. 그리고 차트랑 퀀트 부상, 퀀트 투자 같은 거는 강왕국 작가님인가? 그분이 하시는 뭐 몇 월에 좋더라, 그리고 뭐 9월에는 뭐 추석 전까지 안 좋다가 추석 이후에 다시 시장이 좋아지더라, 뭐 이딴 거 있잖아요. 흐름을 쫓는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요것마저도 사실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. 국장 정말 극심한 수익 난이다라고 볼 수 있고, 기술적 접근한다고 해도 연속성 있는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극히 일부분입니다. 이거는 냉정한 현실이고요. 제 생각에 더 이상 코스피를 뭐 욕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. 비난할 필요 없고, 이거는 원래 이런 시장이다. 많이 오르면 빠지고 많이 떨어지고
떨어지면 사는 시장이에요.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게 당연한 시장이었고 이전까지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높은 확률에 투자하는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, 또 한 가지는 요새 MDD가 많이 커졌어요.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30% 넘게 빠지고 코스닥은 막 마이너스 45%까지 빠졌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분명히 그 밑에 받쳐주는 수급이 들어오거든요. 실적이 아무리 나빠도 이 정도 빠지면 그래도 사볼까? 라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. 사람 심리는 수급에 반영되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 좀 더 충실하게 거래를 해야 수익의 기회가 있다. 그래서 제가 투자할 때 삼전 하이닉스를 실적이 좋다고 해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반대에 있는 실적이 최악이고 시총이 몇 조씩 되는 바이오와 로봇, 기대감만으로 가는 주식을 또 사서 모아가는 것도 그런 이유에 있는 거거든요. 로봇 주식, 바이오 주식 확실하게 성장 섹터 안에 있는 거고, 성장 섹터 안에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져? 한번 사볼까? 한 번 정도 눈길이 가는 시장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저는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실적이 나온다.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알테오젠 되는 거죠. 알테오젠 거의 뭐 몇십 배, 막 한 100배 나지 않았나요? 그런 엄청난 이제 기업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또 코스닥 시장에는 또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자를 저열하다고 욕하거나 모른다고 비난할 필요가 전혀 없다. 수급이 우선이라는 걸 이해하면 된다. 그 구조적 특성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자. 그리고 그거에 맞게 대응하고 또 상승장은 오고 또 주도주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자.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은 마음을 굳게 먹고 인내해야 될 때가 아닌가. 상승장이 꺾인 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. 지금 그래봤자 뭐 6월 말부터 꺾였다고 해도 지금 2달도 채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, 이 말씀 드리고 싶고, 왜냐면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어요. 두 번째는 멘탈 강화,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굳은 마음, 그리고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마인드를 굳건히 해야 된다. 오늘 하루 안 오른다고, 오늘 하루 3점 빠진다고 국장 버려,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. 그리고 상승장은 분명입니다. 상승장의 사이클, 국장 특유의 폭발적 상승장이 다시 찾아온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,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준비된 투자자가 되자. 다음 기회가 올 때 망설임 없이 잡을 수 있도록 그 실력을 갖추자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많이 실망도 하고 마음고생도 하셨을 텐데 준비된 사람이 돼야만 우리 투자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. 저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차분하게 다음 기회를 도모합시다. 제가 영상 계속 올려드리고 주도주가 뭐다 이런 거를 말씀드려 왔었어요, 옛날에도. 근데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주도주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주도한다기보다 그동안 많이 빠져서 올라오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섹터, 아니면 순환매 성격으로 여기 좋았다가 내일은 저기 좋았다가 요런 정도의 매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. 그거에 맞는 대응은 뭐예요?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이런 시장에서는 분할 매수, 그리고 목표 금액에 맞춰서 그걸 영업일로 나눠서 매일매일 적당한 금액을 매수를 해가자. 그러면 바닥을 잡지 못하더라도,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제가 뭐 한 3개월 정도 모아간다고 했는데 저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코스닥 바닥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. 그러면 제가 매수하는 그 기간 내에 시장의 바닥이 나와준다면 저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나스닥 S&P 같이 우량자산을 그냥 옮겨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나스닥 S&P 500은 둘 다 신고가 근처에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초과 수익을 얻기란 또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의 용기도 필요하고 쉽지 않거든요.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적은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 그 수익률을 생각하면 되게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은 국장을 사서 모아갈 때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리스크 관리 뭐 몇 퍼센트 덜어내 이런 건 지금 끝난 거예요. 지금 이제 바닥 거의 찍었잖아요. 코스피가 다시 5,500 밑으로 내려가기는 저는 좀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횡보장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하고, 횡보 밴드도 말씀드렸습니다. 네, 한 7,000에서 7,500이 정도가 상단이 되고 6,000에서 5,500 정도가 하단이 된다. 그래서 6,000부터 사모으고 7,000부터는 조금 매도하고 이런 전략 말씀드려 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